네,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기초 소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소묘. 우리가 그리다, 뭐 크로키, 대생, 또 스케치, 드로잉 이게 나와 있으세요. 그래서 연필이라든지 목탄 등을 이용해서 단색으로 그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화적인 느낌과 또 기술적 표현 방법으로 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인물 소묘라든지 정물 소묘, 또 석고 소묘, 또 정밀 묘사, 또 크로키 등에서 많이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소재는 연필, 뭐 콩테, 목탄, 파스텔 등을 이용을 합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 지금 나와 있는 게 우리가 명도 단계 이제 표현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수업 끝나면 연필을 준비하셔서 요거를 작업을 하셔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1시간 정도 이제 명도 단계를 스케치북에다가 연필을 이용해서 사비연필이나 이런 걸 해서 색연필도 좋고요. 일반 연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명도, 중명도, 저명도 색감을 이제 표현해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우리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개인톡으로 그룹톡에 올리지 마시고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론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실습이 요 스케치북 이용해서 아니면은 뭐 연습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모칸을 그려서 표현을 해보시는 게 오늘 수업 시간 이제 동영상을 끝낸 다음에 작업을 해서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다음에는 이게 입체감 표현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육면체의 양감 표현과 구의 양감 표현이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물의 물리적 윤곽선보다 명암의 경계에 나타나는 윤곽선을 포착하는 것은 입체감을 위주로 형태를 묘사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감 표현된 것들이 나와 있으세요. 다음에 색채 전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색의 분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삼원색, 빛의 손색에는 삼원색과 보색을 혼합한 색은 없어져 버리고 백광색이라는 하는 무색의 빛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색에서는 백색, 회색, 흑색을 색의 한 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색채 속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색, 황색, 청색과 같이 어떤 속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중립의 색이라고도 해요. 다음에는 무채색과 유채색이에요.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자, 무채색은 흰색에서 검정까지의 사이에 들어가는 회색의 단계를 만들어 그 명암의 차이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배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채색의 온도감은 따뜻하지도 않은 중성색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은 어떤 물체를 볼 수 있는 것은 광선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투사되어 보이는 것이고요. 또 회색은 반사광의 일부를 분해하지 않고 나머지 빛을 반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또 검정색은 물질에 투사하는 빛이 100% 흡수되었을 때의 현상을 말합니다. 밑에 이제 나와 있는 사진이 있으세요. 흰색, 회색, 검정색. 다음엔 유채색입니다. 밑에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요. 순수한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말해요. 즉 빨강이라든지 주황, 노랑, 녹색, 파랑, 보라 그 외에 색감을 조금이라도 지니는 색의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색은 무려 750만 종이나 되지만 실제로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색은 300여 종에 불과하고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색은 50여 종에 이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3의 삼속성이라고 해서 색의 종류라든지 그것이 밝아지는 경우와 어두워지는 경우, 색의 양이 많은 경우, 또 적은 경우, 색 조건에 의해 다른 색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채를 혼색에 보면 여러 가지 변화를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적색에 흑색을 가하면 벽돌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적색에서 백색을 가하면 핑크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채는 세 가지 성질에 의해서 성립되지만 이를 삼속성 또는 삼요소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색의 삼속성이 있는데 색상, 명도, 채도 이렇게 우리가 색의 삼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색상은 우리가 감각에 따라 식별되는 색의 종별, 즉 색채를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색채를 구별하는데 색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명으로 구별되는 모든 색들을 모두 감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색상 안에서 바로 옆이나 이웃자리에 근거리에 있는 색을 유사 색상이라고 하고, 또 색상 안에서 서로 반대쪽에 있는 것을 보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명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명도는 색을 밝고 어두운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무채색과 유채색이 모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채색을 명도의 기준으로 삼아서 가장 어두운 검정을 명도 0, 또 가장 밝은 흰색은 명도 10. 그래서 이걸 11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검정은 0과 흰색은 10 이상적인 완전한 흑과 백을 뜻해서 현실적으로 얻을 수 없는 색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다음엔 채도. 유채색의 순수한 정도를 뜻하기 때문에 순도라고도 하고요. 또 한 색상의 또 채도가 높은 색을 순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 입체의 중심축인 무채색의 측에서 바깥쪽으로 멀어질수록 높아지고, 반대로 색 입체의 중심축은 무채색의 측에 가까울수록 채도 번호는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채색 사진에 나와 있어 저채도와 고채도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고채도, 왼쪽으로 가면 저채도, 그 다음에 무채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색의 표시법인데요. 색 이름에 의해서 색을 표시하는 표색의 일종이라기도 해요. 그래서 색명은 우리들의 색관과 직결되기 때문에 숫자나 기호보다 색감을 잘 표현하는 부르기 쉽고 또 기억하고 상상하기 쉬워서 옛날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가장 일반적인 전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생명은 생활에서 느끼는 간용색이기 때문에 성질이라든지 계통의 학술적인 면에서도 체계화하고 속성에 의해서 색의 명도와 채도 관계를 규정한 계통 생명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명은 색 이름에 소개되는 색채의 서술을 모두 기억색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특히 고유색명과 간용색명으로 해서 상징적인 의미의 기억색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축색과 기억색, 이렇게 밑에 사진 나와 있는데요. 사과를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색의 기억색과 실축색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는 생명, 간용생명과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간용생명은 우리가 식물에서 나오는 동물, 강물, 음색, 인명, 지명 등에서 붙인 이름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추색, 쑥색, 살색이 우리가 이제 간용생명이라고도 합니다. 또 생활 생명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마다 동일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십 종이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 300여 종, 일본은 200여 종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사용해온 고유 생명을 하양, 검정, 빨강, 노란색, 한자말로 흑백, 적항 등이 있죠. 그 동물에서 이름을 지어준 거는 살색, 쥐색 이렇게 나와 있으세요. 세피아 나와 있기는 하는데, 식물에서 유래된 색이 살구색, 복숭아, 팥색, 이렇게 라일락색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물이나 원료에서 고동색, 금색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 현상에서 유래된 생명은 하늘색이라든지 바다색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연에서 나오는 현상에 유래된 생명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다음에는 계통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지금 수업하는 거는 색채학에서 나왔던 이제 내용들이긴 하지만 일러스트레이션에서도 여러분도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한 번씩 훑어보고 있습니다. 또 색상의 성질과 계통을 학술적인 면을 체계화해서 명명하는 것으로 기본 생명에 수식어를 붙여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빨간 띤, 노란 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색상에 관한 수식어가 붙은 거라고 볼 수 있으세요. 다음에 명도, 채도의 차이를 표현하는 수식어인데요. 연한, 밝은, 칙칙한 등등 이런 것들은 이제 수식어에 표현되어 있는 명도, 채도의 차이를 표현한 겁니다. 다음에는 색채의 지각 현상이에요. 주간색이라고 나와 있는데 페이너의 색이라고 해서 사진 나와 있는데요. 원반 모양의 흑백 그림을 고속으로 회전시켰을 때 주간색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파스텔 톤의 연한 유채적 영상을 보게 되는 느낌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 다음에
색채의 지각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정지하고 있는 도형에서는 흑과 백을 반복 교차시켜서 만든 섬세한 패턴 속에서 유채색이 느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색채의 지각 현상이에요. 이거 잔상이라고 하는데요. 자극으로 인해서 색 지각이 생긴 후에 그 자극이 없어져도 그 전에 상이나 그 반대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잔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의 잔상 같은 경우는 자극으로 생긴 상의 밝기나 색 등의 정반대로 느껴지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느껴지는 잔상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색채 지각 현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채 지각 형성은 정의 잔상과 또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의 잔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정의 잔상은 우리가 자극으로 생긴 상의 밝기 또는 색이 똑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보이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막에 흥분 상태가 지속되면은 이게 이뤄내는 현상인데요. 강하고 짧은 자극 후에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색의 대비입니다. 어떤 색이 인접한 색 혹은 배경색의 영향이나 원래의 본색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와는 다른 색으로 느끼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대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 현상은 개시 대비와 동시 대비로 나눌 수 있고요. 대비 현상에서 색의 세 가지 속성 중에도 어느 속성에도 그 현상이 현저하게 명도 대비, 채도 대비, 색상 대비, 보색 대비, 면적 대비, 한난 대비, 연변 대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 대비는 우리가 개시 대비라고 해서 처음에 밝은 색광이 망막에 대해 자극이 아직 소멸되기 전에 다음 자극이 연속하여 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고요. 동시 대비와 명도 대비가 있으세요. 동시 대비는 2개 이상 순간적으로 눈의 운동에 의해서 비교함으로써 일어나는 색채 대비 현상이고요. 명도 대비는 다른 두 색의 두 색을 가지고 서로의 영향을 밝은 색은 인접부가 밝게 보이고 명도가 낮은 색은 더욱 어둡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음에는 색상 대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가지 색을 대비했을 때 원래 색보다 차이가 더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해요. 다음에는 채도 대비. 인접하는 색과 서로 작용해서 채도의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이걸 가지고 어떤 색을 높은 채도의 색에 대비하면 그 색의 채도는 낮아지고 낮은 채도의 색에 대비하면 상대적 채도가 높아 보이는 현상을 봅니다. 다음에 색에 대비해서 보색 대비인데요. 우리 사진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보색끼리의 색상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층 강하게 지각되기도 하고요. 한난 대비, 색과 따뜻함과 차가움이 느껴지는 것들이 색의 대비를 말하는데요. 차가운 색채는 따뜻한 색과 함께 있을 때 더욱 차갑게 느껴지고 따뜻한 색채는 차가운 색을 함께 있을 때 더욱 따뜻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면적 대비예요. 양적 대비라고도 하는데요. 동일 계통의 색에서 면적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이는 현상이고요. 그것은 색면의 다소 또는 대소 대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연변 대비, 그러니까 무채색을 명도 단계별로 병치시키면서 명도가 높은 색과 접한 면은 어둡게 보이는 명도가 낮은 면과 접한 면은 밝게 보이는 걸 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계 대비 또는 연변 대비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색의 동화예요. 동화 현상 나와 있는데요. 동화 효과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색은 주위의 영향을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동화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명도의 동화는 배경색과 문양이 서로 혼합돼서 주로 명도의 변화가 보이는 동화 현상을 볼 수 있으세요. 색의 동화인데요. 채도의 동화라고도 하는데 같은 배색의 색이라도 해도 그려진 그림색의 영향으로 색 전체의 톤뿐만 아니라 원래 배경색 속성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색상의 동화는 유사하거나 또는 차이가 많은 색상, 그래서 자극을 주어서도 배경색을 동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10분 쉬겠습니다.